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프로입니다. 자, 추석 연휴 다들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제가 이제 우리가 추석이 끝나고 또 우리 개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를 해야죠. 자, DI에 대한 종목 분석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I가 추석 연휴 전까지 그래도 꽤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몇 거래일가 계속 하락했던 이 하락폭을 또 한 4일 만에 또 회복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자, 금요일 날에는 일단 마이너스 1.73%, 이 14,160원으로 장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결국 DI에 대한 개별 종목에 대한 우리가 기업 가치 그리고 재료, 모멘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DI라는 종목을 알고 투자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할 텐데 그러면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DI를 정말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냐? 아닙니다. 자, 우리가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이 DI의 주가를 예측하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시장 분석이 가장 우선이다. 왜? 일단 우리 반도체 섹터가 어떻습니까? 결국에 우리나라 반도체 대장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흐름들에 따라서 이 반도체 장비주들이 주가의 움직임이 결정이 되는데, 그런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마저도 현재 미국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런 시장 그리고 월화수 우리나라 시장은 휴장이지만 결국 미국 시장이 열리잖아요.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좀 잘 파악을 해야 되고 지난주까지 한 주 이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현재 또 빅 이슈가 있죠. 금리 인하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라는 이슈에 따라서 이 DI의 주가가 또 단기적인 상승과 그런 중장기적인 전략들까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전부터 이 DI에 대해서 이런 웨스트 테스터 장비나 여러 가지 또 검사 장비나 뭐 SK 하이닉스 수주나 이런 부분들을 정말 많이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장이 됐어요. 그런 거는 이렇게 우리가 주가가 상승장에서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에 대한 부분들을 볼 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시장의 흐름과 현재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들이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앞으로도 그런 흐름들이 예측이 되어 갈 때는 우리가 시장 분석을 하는 게 가장 우선이다 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일단 이 점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지금 미국 시장이 지난주 흐름이 끝났어요. 이제 오늘 월요일 날 이제 새벽부터 다시 한번 또 미국 시장이 열리는데 일단 미 시장은 지난주에 상당히 좋게 끝났습니다. S&P 500이나 나스닥 그리고 거의 주간 상승률로 보면 연중 최대를 기록할 만큼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결국 금리 인하라는 건데 금리 인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자, 좀 괜찮은 저의 생각과 좀 괜찮은 또 언론의 뉴스들이 나와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빅컷이냐 베이비컷이냐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한국 경제 영향은 이라는 내용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내용들만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 그중 금리가 지금 볼게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5.25에서 5.5% 수준으로 8회 연속 동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통화 정책을 조정할 시기가 도래했다.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는 데이터, 경제 전망, 위험 균형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라며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 되어 가고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겁니다.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현재 기준금리 인하폭에 있고요. 베이비컷과 이 빅컷 인하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 현재 뭐 어디에서는 베이비컷 0.25포인트에 대한 확률을 높게 보고 있고 어디에서는 빅컷 0.5포인트 인하에 대한 확률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요. 역대급으로 현재 2포인트 이상 벌어진 한국과의 미국의 금리 격차가 다소 줄어들 수 있는 전망들이 있고 현재 1,300원대에 머무는 환율이 안정이 되고 이런 외국인 자금 유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현재 연준이 만약에 B컷을 결정하게 된다면 그만큼 미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뜻인 만큼 우리나라 경제 금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말 기준 금리가 지금보다 125포인트, 125bp, 그러니까 1.25포인트죠. 그리고 100bp, 이 1포인트 정도를 내릴 것으로 전망이 대다수인 만큼요. 연준이 이런 점도표를 통해서 이보다 낮은 금리 인하폭을 시사할 경우에 시장이 상당히 불안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가 DI를 앞으로 좀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기준금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B컷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비농업 고용 지표나 CPI나 PPI가 또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그렇게 또 좋은 모습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더 심화되어 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이 B컷에 대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B컷이 경제 위기를 또 초래할 수 있다라는 그 영향 때문에 주가가 내려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따져보면 이 B컷에 대한 기대감으로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확률도 큽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게 9월 말 혹은 10월 초까지는 지속이 되어 갈 수 있다고 봐요.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미장이 또 올라갈 때 못 올라갔던 저평가됐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외인들의 수급이 한 번 더 좀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런데 자, 이거를 좀 보여드리면서 한 번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던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요. 2000년대에도 2004년까지 약 4년 동안 이렇게 인하를 했었고, 2006년도에도 이렇게 인하를 2년 동안 했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리고 2018년도도 마찬가지인데, 그럴 때마다 지수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수가 상당히 매도 압박을 강하게 받으면서 급락이 나오거든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자, 우리가 사람들도 결국 몸이 아프면 약을 처방받잖아요. 그리고 경제도 어딘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도 약을 먹자마자 바로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라는 것도 겪고 이런저런 또 우여곡절을 겪다가 금리 인하가 안정화가 되어 갔을 때 그때부터 자산 시장이 또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때는 이 DI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상승폭까지는 우리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이 고점 시도가 확실히 떴을 때는 내가 손실을 보고 있던 수익을 보고 있던 무조건 이 현금화를 해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된다 봅니다. 제가 이거를 정말 많이 반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여기서 현금화를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 큰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를 저는 결정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 이런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지수가 한번 또 하락이 나오게 되면 이게 급락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DI에 대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흐름들까지도, 우리가 단기와 중장기적인 흐름들까지 꼭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와 시황적인 부분들을 체크해 나가면서 끌고 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최근까지는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추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변동폭이 강하게 나올 수가 있고, 위로든 아래로든 수급이 꽤 크게 나올 거다. 수급이라는 게 뭐 상승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조정도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변동폭이 큰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이 시장 상황 파악을 알고 여기에 대한 타점을 잘 잡고 가야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주식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석이 끝나고 난 뒤 혹은 월화수 미국 시장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까지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앞으로 이런 고점 시도와 장중에 나올 수 있는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을 다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뭘까 좀 고민을 해보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저 박프로와 DI를 좀 같이 좀 이끌어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단 010-2011-9671로 저에게 DI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목요일부터 개장이 되어 가고, 여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잡아 나갈 수 있는 이런 장중에
나올 수 있는 고점 신호와 눌림목 신호에 대한 실시간 타점들을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시장 시황 브리핑도 여러분들께 해드릴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월, 화, 수 미국 시장이 흘러가면서 최근에 트럼프와 해리스가 이런저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나라 테마 종목들이 엄청나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흐름들 좀 분석해 나가면서 여러분들께 이 종목에 대한 리스트업을 좀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좀 준비를 해 놓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DI에 대한 중장기 전략들, 정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끌어 나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DI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제가 추석 끝나거나 추석 연휴가 끝나지 않았을 때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DI 여러분들 저와 함께 앞으로 이끌어 가시면 되겠고요. 결국에 우리가 돈을 번다라는 건 이 타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기업을 투자를 해도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시장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줄 때 내가 아무리 타점을 좋게 잡아도 수익을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개인들이 기관과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다림과 관망이라고 해요. 네, 우리는 확실한 자리를 기다려야 하고 확실한 또 매도 타점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우리가 타점을 잡아 나가는 구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만들어 나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 DI 또 기대하시면서 저와 함께 나가시면 충분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종목들도 같이 이끌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